2주 전에 못 쳐도 너무 못 친다고 제가 맹 비난을 했었는데 지난 이닝의 마지막 타자였습니다만 도루 실패가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개인 통산 100도를 향해 넘어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무려 7연승이죠. 패배하는 법을 잊어버린 김한화 단독 2위고요. 2개 시리즈 연속 수입이죠. 엄청납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하나 선수단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폰세 오늘 또 미쳐버렸고 리그 최강의 선발진들 그리고 노시환, 최은성, 플로리얼 타격 확실히 살아났고 다들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저는 또 방구석 전문가로서 남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아닌 조금 숨겨진 디테일한 포인트들 이번 주 하나맛 정식의 킥이 가해졌던 순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다. 첫 번째 고급야구. 자, 이게 1할 달이었던 하나타선 요즘 갑자기 터져버렸죠. 노시환, 플로리얼, 최은성, 문현빈까지 홈런, 장타 빵빵 때려내니까 당연히 게임 쉽게 가져가는 거 맞는데 냉정히 말해서 지금의 타선 흐름은 주식으로 치면 뭐랄까요, 좀 꼭지? 이미 한 상한가 3번 정도 친 상태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 경기 미친 크레이지 타선이 나오기란 힘들다는 거죠, 사실. 노시아는 뭐 홈런 일주일에 4개씩 치고 힘들어요. 자, 그럼 뭐냐? 강팀의 야구를 하려면 뭐냐? 작전 야구, 고급 야구도 수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홈런 3개 치고 10점 내고도 지는 팀이 있는 반면에 안타 딸랑 2개 쳤는데 이기는 팀도 있다고요. 얘네들이 진정한 강팀이라고 할 수 있고 장기 레이스에서 항상 높은 순위에 들 자격이 있는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강팀의 자격은 뭐냐? 빠따가 하나처럼 시즌 초반에 무리 먹은 순간에도 점수를 쥐어 짜낼 수 있는 능력. 소위 작전 야구, 스마트한 야구, 상대의 그런 빈틈을 파고들 줄 아는 그 마이크로한 야구를 할 줄 아는 팀이 진정한 강팀이다 라고 보는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하나가 그런 야구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NC전 이도윤 선수의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라든지 출루도 너무너무 잘 해주고 있는데 꼭 필요할 때 희생 플라이를 따박따박 쳐주는 최재훈 선수의 플레이가 정말 하나 맛에 킥을 가해준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희생 플라이가 뭔 대수냐 싶겠지만 주자 3루 했을 때 그깟 고작 그 희생 플라이 하나 못 치는 선수가 수두룩했죠. 한화에는 시즌 초반에 타선이 집단으로 파업에 들어갔을 때 방망이가 너무 안 맞으니까 볼넷이라도 걸어 나가면 번트로 주자를 3루에 보내고 뭐 1점이라도 쥐어 짜내는 야구를 하고 싶었겠죠.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도. 근데 봤도 안 돼. 그게 희생 플라이를 못 쳐 애들이 잔뜩 얼어가지고 희생 삼진만 당하고 너무 답답한 거죠. 전반적으로 빠따가 죽어있는 상태인데 짜내기 야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당연히 패배가 쌓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훈이훈이 최재훈 선수는 BQ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팀을 위한 타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재훈 선수는 타구는 거의 과장 버텨서 거의 99% 1, 2루 간으로 간단 말이죠. 밀어치는 거죠. 밀어치는 거죠. 거의 밀어쳐. 거의 밀어친다고. 가끔은 어거지로 1, 2루 간으로 보내려 한다 싶을 정도인데 어떤 선수는 사실 시원하게 빠따 돌려서 당겨치는 타구에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최재훈 선수는 뭔가 자기 객관화가 엄청난 것 같아. 우선 나는 장타력이 좀 딸린다. 누상의 주자가 있을 때 무조건 밀어쳐서 1, 2루 간으로 밀어쳐서 진루타를 쳐야 한다는 마인드로 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좀 선수단의 귀감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히 하나 프랜차이즈에서 포수 누적 WAR 1위가 아니구나. 자, 두 번째, 강한 불펜인데, 호사이 몇 년 전부터 KBO 리그의 그 흐름이 강한 불펜. 불펜이 강해야 강팀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키움을 제외한 9팀 모두 투수 용병 2명 체제고, 모두 선발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6경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무려 4경기를 외국인 투수와 상대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주 하나도 SSG 상대로 외인 2명, NC 상대로도 외인 2명이랑 붙었는데 그리고 크보 리그에 오는 외인들 수준도 점점 우상향하고 있죠. 잘해 사실. 외인들이 사실 잘합니다. 웬만하면 다 팀의 1, 2선발이고 그래서 외인들은 보통 퀄리티 스타트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크게 안 털리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 투수가 내려간 후 7회, 8회, 9회에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 결국 공의 위력, 제구력, 투수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치가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비교했을 때 토종 불펜 선수들이 딸린다고 봐야 되고 그럼 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지니까 그래서 이 훌륭한 외인 투수 플러스 외인 투수와 비교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구위 공의 위력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강력한 불펜을 보유한 팀이 상위권의 자격이 있다 라는 건데 그럼 누가 강력하냐 우선
공의 구위, 위력 측면에서는 150을 쉽게 빵빵 던진 불펜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하나가 괜찮다는 얘기들은 많았어요. 많았지. 다들 아시는 쇼츠왕 김서현은 두말하면 입 아프고. 그런데 작년에 그 좋은 활약을 펼쳤던 주현성 선수가 아직 몸이 안 올라와서 2군으로 빠르게 내려갔잖아. 그래서 김서현이 9회에 등판하기 전 7회, 8회가 좀 애매했다고. 박상원, 한승혁, 김범수 좀 불안하죠 항상. 맨날 볼질하고. 볼넷이 좀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번 주에 필승조 셋업은 나다! 라며 무력 시위한 선수 정우주 선수가 하나맛에 킥을 감했는데, 정우주 선수는 올해 데뷔했고 사실 구종은 거의 하나입니다. 그냥 생 직구죠 그냥. 그런데 제구가 나쁘지 않았고 공 자체가 너무 위력적이니까 직구 하나로 막 찍어 누르더라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서현, 정우주 같은 저연차 신인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데 킥을 가한 것은 다름 아닌 ABS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인데, 물론 김서현 선수가 제구를 더욱 가다듬어 온 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작년부터 ABS가 도입됐고 그 이후로 좀 부쩍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포수 프레이밍이에요. 포수 프레이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프레이밍은 소위 미트질이라고 많이 했었고 옛날에 볼같이 들어오는 공을 심판을 속인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존이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공인데 쫙 이렇게 올려서 잡는 거지. 아니면 밖으로 빠지는 공인데 쫙 이런 식으로 잡을 때 약간 액션을 가게 하는 거지. 액션을 가게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심판도 약간 움찔한단 말이야. 스트라이크인가? 심판들도 조금 이게 감정에 동요가 됐던 것 같아.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빠져나가는 볼 같은 공을 예쁘게 잡아채서 스트라이크 콜을 받아내는 능력치. 과거 ABS가 없던 시절에는 프레이밍이 좋은 포수가 훌륭한 포수의 덕목 중 하나였다고요. 과거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에서 뛸 때 그 야스마니 그란달이라고 하는 선수도 프레이밍이 매우 뛰어났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이제 ABS가 볼 판정을 하면서, 기계가 볼 판정을 하면서 프레이밍 능력치가 사실상 쓰레기가 돼버렸습니다. 이 쓸모가 없어졌어. 포수가 애써 볼처럼 들어오는 코스를 존 안으로 미트질을 해가면서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반대로 이게 흘러나가는 공이야. 흘러나가는 공인데 포수가 미트질이 제대로 못하면은 흘러나가는 코스를 막 빠지면서 잡잖아요. 포수가. 그러면은 실제로는 홈플레이트를 지나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왔는데 심판이 콜을 안 해줘. 옛날에는 미트질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서 좀 불리했는데, 제가 왜 프레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김서현, 정우주 선수는 볼은 매우 빠르죠. 그런데 무브먼트, 공 끝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 끝이 지저분한 선수는 포수 입장에서는 옛날에 프레이밍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일단 김서현 선수는 제구도 별로 안 좋잖아. 어디로 올지도 몰라 사실. 그러니까 공 잡기도 힘든데 프레이밍까지 하려면은 너무 힘든 거야. 반대로 볼은 매우 빠르지만 문동주 선수는 직구는 다소 좀 일직선으로 온다는 평가가 있고, 타자 앞에서 궤적이 휘거나 변하는 스트라이크 존 네모 박스 안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밖으로 흘러나가는 듯한 무브먼트를 보이는 공은 예전에는 프레이밍을 제대로 못하면 스트라이크 콜을 안 해줬어요. 왜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콜을 안 해줘.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홈플레이트를 지나왔어도 안 해줘.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죠. 이제 포수들은 프레이밍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김서현이나 정우주 같이 볼끝 무브먼트가 더러운 선수들이 이제 ABS에 좀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S 도입은 현재까지 제가 보건데 한화에서 150 팡팡 던진 연계들에게 매우 좋은 흐름을 가져온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포인트들 좀 알고 보시면 야구 보시는데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중 롯데전이죠. 롯데도 요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미리 보는 한국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죠. LG 제껴야 되나? 아무튼 자, 갈매기 잡고 시면스까지 쭉쭉 가봅시다. 으악! 가자!